자, 오늘은요, 이제 지표의 변화, 마지막 남은 것들에 대해서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지하수의 작용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요, 해수 내지는 파도의 작용. 자, 그러니까요, 해수가 뭐냐면 바닷물이에요. 근데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철썩 파도가 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형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요, 이 해수의 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지형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육지가 있었다라고 쳐봅시다. 육지였고요. 여기에 이제 바닷물이 철썩 쳐요. 그러면 파도가 치니까 깎여 나가다가 이런 식으로 깎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윗부분이 받쳐지는 게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형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원래 지형은 요랬었는데 이렇게 깎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해식절벽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여기 약간 움푹 들어간 곳, 여기를 해식동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여기 평평하게 깎여 있는 데 있죠, 여기를 해식대지 내지는 파식대지라고도 불러요. 어차피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육지가요, 무너져 내렸어요. 무너져 내려서 어딘가로 휩쓸려 갔겠죠. 그래서 그 물질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여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퇴적대지라고 불러요. 퇴적대지. 자, 그래서 이때요, 우선 첫 번째 이 해식절벽이나 아니면 뭐 해식동굴 아니면 해식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작용을 받은 거냐면, 해식절벽 있던 게 깎여 나갔죠. 해식동굴 여기도 이제 점점 깎이는 거예요. 그 다음 해식대지도 깎여서 평평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해수 내지는 이 파도의 침식에 의한 지형이더라. 깎는 작용에 의한 지형이더라.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형하고 걔가 왜 만들어지는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 퇴적대지는요, 그러니까 원래 육지였던 부분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그 물질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이 퇴적대지는 뭐냐면 해수 내지는 이 파도의 퇴적에 의한 지형이더라. 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해안선의 변화예요. 해안선의 변화. 자, 그래서 이때 이 해안선의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요, 해안선이요,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이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어디는 튀어나와 있고 어디는 들어가 있고 또 어디는 튀어나와 있고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 노랗게 칠한 부분이 육지고, 그 다음에 요 파랗게 칠한 부분이 바다다 하면, 자, 이때요,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곶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육지 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곶하고 만에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곶. 자, 이 곶은요 뭐냐면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지역이에요. 이걸 곳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곳에서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바다 쪽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파도가 세요. 파도가 강하게 치니까 어떤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침식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깎여요. 곳은. 자, 이제 두 번째 만이라는 데도 있어요. 만. 자, 이 만은요 뭐냐면 육지 쪽으로 들어간 곳을 만이라고 부르죠. 오목하게 들어간대.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파도가 약하게 쳐요. 그래서 무슨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냐면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자, 그럼 튀어나온 데는 깎이고요, 들어간 데는 쌓여요. 그래서 이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해안선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단조로워져요. 자, 그 다음 이제 뭐냐면 바람 때문에, 자, 바람의 작용. 자, 바람이 불어서요 지표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지표가, 그러면 우리가 바람을 쐬면 우리 얼굴도 말이세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주로 이제 사막 지역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뭐가 날려요? 모래알갱이들이 날리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다른 애와 충돌하면서 조금씩 깎여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람의 작용 때문에 생기는 지형 첫 번째가 뭐냐면요, 버섯바위. 자, 이 버섯바위는요, 이름 그대로 버섯 모양의 바위예요. 그래서 바위인데 버섯처럼 머리 부분이 더 커요. 몸통 부분은 얇고. 왜냐면 얘는요, 바람에 모래가 날리다가 이 암석의 밑부분을 계속 깎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바람의 침식에 의한 지형이에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또 뭐 돼 있냐면요, 삼릉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 삼릉석이라는 건 뭐냐면 삼면이, 그러니까 세 면이 평평하게 깎인 암석이에요. 자,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깎이는 건데요, 사실 바람이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부는 게 아니죠. 바람이라는 건 뭐 여러 방향으로 불어요. 그래서 삼면이 이제 깎이기도 하다 보니까 세 면이 평평하게 깎인 거죠. 그래서 이 삼릉석도 역시요, 바람의 침식에 의한 지형이에요. 자,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누구냐면요, 오아시스. 자, 오아시스가 뭐예요? 사막에 물이 고여있는 데죠. 사막에 물이. 그죠? 자, 그래서 이 오아시스는 뭐냐면, 이 바람에 모래가 날리면서요, 모래가 날려서,
자, 사막에도 비는 내립니다, 여러분들. 아예 안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내린 비가요, 바닥이 모래알갱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흡수돼요. 그래서 저 밑으로 그냥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표면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날려서 저 지하에 고여있던 물이, 즉 지하수가 지표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오아시스에 있는 물은 빗물이 고여있다기보다는 이제 빗물이 지하수가 되어 있던 게 바람이 계속 부니까 그 위에 쌓여있던 모래가 날려요. 그래서 이제 모래가 치워지면서 지하수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아시스도 역시 뭐냐면 바람의 침식에 의한 지형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번째 지형 뭐냐면 사구. 자, 이 사구를 왜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느냐. 우선 이 사구는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모래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에 모래가 날리다 보면요 계속 날려가기만 하진 않겠죠. 어딘가에 가면 또 다시 뭐 하게 될 것 같아요. 쌓여요. 그래서 이 날리던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모래 언덕, 이게 바로 사구입니다. 사구. 자, 그래서 이 사구의 구조를 보면요, 우선 첫 번째 모래 언덕인데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런 식으로 한쪽은 기울기가 완만한데 반대편은 기울기가 급해요. 옆에서 보면 이게 바로 사구예요. 사구. 자, 그래서 이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람을 맞는 쪽은 기울기가 완만해요. 근데 바람 반대쪽은요 기울기가 급해요. 그래서 이 사구를 보고서 바람의 방향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구의 구조를 보면요 바람의 방향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맞는 쪽은 기울기가 완만하고요, 바람의 반대편 쪽은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거냐면 완만한 데서 급한 쪽으로 불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다 나타내 보자면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부는 거죠. 그러면 여긴 계속 이렇게 모래가 날리고, 날리던 모래가 끝에 가선 또르륵 떨어져요. 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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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서 맞는 쪽은 기울기가 완만하게 형성되는데 반대편은 어떻게 되냐면 급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사구는요 뭐냐면 바람의 퇴적에 의한 지형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거입니다. 뭐냐면 빙하예요. 빙하. 빙하가 뭐예요? 얼음 덩어리죠. 자, 근데 쌤 남극하고 북극에 있는 빙하랑 뭔 상관이에요? 지표 빙하랑 이러는데 뭐냐면 저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있는 킬리만자로라는 산이 있어요. 매우 높은 산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지역은 어때요? 덥죠? 근데 이 킬리만자로 산 꼭대기에는요 눈이 쌓여 있어요.
왜냐면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에는요 눈이 쌓여 있어요. 밑에는 아주 더운 한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위에 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쌓여 있는 얼음에 의한 지형 변화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혼이라는 게 있어요. 혼. 자, 이 혼이라는 건 뭐냐면 빙하 때문에 뾰족하게 깎인 산 봉우리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뭐냐면 우리가 높은 산 그려라 그러면요 대체로 높은 산 그린 다음에 여기 이렇게 눈 뭐 이런 거 해놔요. 그러면 여기 있던 눈이 이제 중력 때문에 아니면 녹아서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밑바닥을 깎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깎아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깎인 산봉우리, 이걸 혼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혼은 뭐냐면 바로 빙하의 침식에 의한 지형이죠. 자,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요, U자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U자국은요 이름 그대로 U자 모양의 계곡이에요. 자, 그래서 유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V자국하고 많이 헷갈립니다. 유수, 흐르는 물 때문에 생기는 V자국은 어떻게 되냐면 밑이 뾰족해요. V자 모양이죠. 근데 얘는 얼음 덩어리가 끌려 내려오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계곡 바닥면이 평평해요. 자, 그래서 이 U자국도 역시 뭐냐면 빙하가 내려오면서 이제 얼음 덩어리니까 얼음 덩어리가 우 하고 내려와요. 그럼 밑바닥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깎으면서 내려오겠죠. 무거우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U자국이에요. 즉 빙하의 침식에 의한 지형이에요.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또 누가 있냐면요, 빙퇴석이라는 게 있어요. 빙퇴석. 빙퇴석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빙하가 내려오면서 얼음 덩어리니까 무거워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밑바닥을 깎으면서 내려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빙퇴석은요 뭐냐면 빙하 때문에 끌려 내려오던 퇴적물이 이 빙하가 녹으면서 쌓여서 굳어진 암석이에요. 이걸 빙퇴석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빙퇴석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첫 번째 얼음 덩어리가 그냥 무거운 얼음 덩어리가 쭉 내려오면서 밑바닥을 확 긁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빙퇴석은요 이루고 있는 알갱이 크기나 모양이, 크기나 종류가 다양해요.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특징도 있냐면요, 얼음 덩어리, 딱딱한 얼음 덩어리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던 것들이 쌓인 거기 때문에 표면에 긁힌 자국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빙퇴석은요 이름에서 뭔가 감이 와요. 빙퇴석이니까 빙하의 퇴적에 의한 지형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뭐냐면요, 네 번째 피오르 내지는 피오르드, 뭐 표기법이 요즘 바뀌어서, 자, 그래서 이 피오르는 뭐냐면요, 이 U자곡이 만들어져 있던 U자곡이 침강하는 거예요. 아래로 깔아앉아요. 그래서 여기에 바닷물이 침범한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주로 U자곡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냐면 뭐 항구로 쓰여요. 배가 들락날락하는 입구로 쓰여요. 밑바닥이 평평하게 깎여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지표율 변화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표율 변화에서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지형하고 그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누구의 무슨 작용 때문인지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묻는 걸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